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통장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0이 몇 개나 붙어 있나요? 만약 지난 5년 동안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남들 다 마시는 비싼 커피 한 잔 안 마시며 성실하게 모았는데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값 상승 속도조차 따라가기 벅차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자산 사다리가 중간에서 완전히 뚝 끊겨버렸기 때문이죠. 월급은 거북이 걸음인데 물가는 치타를 타고 저 멀리 달아나는 이 말도 안 되는 레이스에서 단순한 성실함은 때로 무력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청년들을 가장 좌절하게 했던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았던 각종 적금 상품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상품들의 망위는 대부분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대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경제적 위기도 없이 꼬박꼬박 돈을 불입한다는 건 냉정하게 말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소중한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이직이나 퇴사로 수입에 공백이 생기면 우리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적금 통장입니다. 결국 수많은 청년이 결승선을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두고 이 마라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기존 정책들의 중도 해지율이 높았던 건 여러분의 의지나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다리가 너무 높고 가팔랐으며 딛고 올라갈 발판 사이의 간격이 터무니없이 넓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라톤 초보자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처음부터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라고 등 떠밀면 도대체 누가 끝까지 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다리가 부러지고 마라톤 대열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자 대한민국 경제에는 시뻘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청년들이 돈을 못 모으니 내수 소비가 죽고 집을 못 사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결국 국가라는 거대한 엔진이 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절망이 독버섯처럼 퍼지던 그때 정부가 드디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 사다리가 너무 길어서 다들 중간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2026년 오늘 정부는 아주 발칙하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이 부러진 사다리를 단숨에 수리하고 끊어진 길을 이어 붙일 수 있는 아주 짧고 강력한 비밀 병기를 준비한 건데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5년 마라톤에 지쳐 쓰러졌던 청년들이 다시 운동화 끈을 꽉 묶기 시작한 걸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소름 돋는 반전과 숫자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중은행에서 연 16.9%라는 수익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2금융권이나 위험천만한 투자판이 아니라면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앞서 제가 5년 마라톤이 너무 길어 다들 지쳐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너무 멀어서 안 뛰겠다면 결승선을 코앞으로 당겨주겠다는 겁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3년이라는 짧고 굵은 전력 질주 코스로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죠.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걸까요? 세금이 남아 돌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무척 다급합니다. 청년들의 지갑에 종잣돈이 없으면 결혼은커녕 연애도 소비도 멈춘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저축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직접 여러분의 통장에 마중물을 들이붓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거기에 최대 12%의 기여금을 더 얹어줍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과 은행 우대금리까지 싹 다 긁어 모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꿈에서도 못 본 연 16.9%라는 경이로운 금리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자산 형성의 치트키를 국가가 공인해준 셈입니다.
3년만 꾹 참고 완주하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무려 2,20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5년 동안 숨가쁘게 뛰지 않아도 3년이라는 짧은 집중만으로 내 인생의 첫 번째 목돈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장착하게 해주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경험치를 5배로 올려주는 폭풍 성장 아이템을 장착하고 사냥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훨씬 높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냉정하게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퍼주면 중간에서 이 돈을 굴려야 하는 은행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부가 던진 이 16.9%라는 강력한 미끼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눈치 빠른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손해보기 싫다는 수준을 넘어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도 무서운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대체 은행들이 무엇을 노리고 우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건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계산기를 지금 바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은행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엔 0.1% 금리 가지고도 벌벌 떠는 은행들이 무려 16.9%라는 말도 안 되는 금리 효과를 내세운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행들이 청년들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금융권 뒷골목에서는 지금 아주 치열하고 무서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은행들은 왜 수익성도 안 나오는 이 상품을 팔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여러분의 주머니 속 푼돈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넘게 이어질 여러분의 인생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년 미래적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입 대상이 파격적으로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청년들까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들이 아주 귀한 미래의 사장님들인 셈입니다. 지금은 비록 적금 50만 원을 넣는 손님이지만 3년 뒤에 2,200만 원을 타가는 순간 그들은 은행의 가장 우량한 고객 후보가 됩니다. 그 돈으로 창업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큰 자산을 굴리는 VIP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여러분을 자기네 앱에 가두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대형마트가 미끼 상품으로 반값 치킨을 내놓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략입니다. 치킨 한 마리 팔아서는 남는 게 없지만 치킨 사러 온 김에 우유도 사고 계란도 사고 맥주도 사게 만드는 게 마트의 속셈이죠. 예,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미래적금을 가입하러 온 여러분에게 주거래 계좌를 만들게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대출까지 연결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터치 몇 번으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자산관리 레이스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오로지 청년이라는 단 한 명의 주인공을 위해 무대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여러분을 선점하기 위해 은행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개를 숙이고 달콤한 제안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레드카펫이 깔렸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는 정작 내가 챙겨야 할 진짜 열매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깔아준 이 화려한 판 위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2,200만 원이라는 보상을 챙겨오는 실전 전술은 따로 있거든요. 과연 월 50만 원이라는 이 마법의 숫자를 어떻게 굴려야 3년 뒤 웃으며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치트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차디찬 현실을 뚫고 지나갈 무기를 챙길 시간입니다. 3년 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2,200만 원.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겨우 그 돈으로 뭘 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반대로 와, 내 연봉의 절반이 넘는 돈이 뚝 떨어지네? 라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경제 지능을 가진 셈입니다.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2,200만 원은
여러분이 앞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아 올릴 때 가장 단단하게 밑바닥을 받쳐줄 콘크리트 종잣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치트키를 어떻게 사용해야 100% 성능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의심 지우기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2026년 청년 미래적금은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당연하고 혼자서 씩씩하게 가게를 꾸려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청년들까지 모두 주인공입니다. 나 소상공인인데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됩니다. 두 번째는 풀 납입의 원칙입니다. 월 최대 50만 원. 이거 무조건 채우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최대 12%의 보너스는 여러분이 넣는 만큼 정비례해서 커지거든요. 40만 원 넣으면 40만 원만큼만 50만 원을 꽉 채워야 정부의 주머니를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털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돈의 경로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의 손이 닿기도 전에 적금 통장으로 50만 원이 납치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게임으로 치면 사냥할 때마다 경험치를 자동으로 2배씩 쌓아주는 패시브 스킬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몬스터 100마리 잡을 때 여러분은 똑같이 움직이고도 200마리 잡은 효과를 누리는 거죠. 3년 뒤 결승선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는 순간 여러분의 캐릭터는 남들보다 2단계는 높은 레벨에서 다음 퀘스트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남들이 장비 맞추느라 허덕일 때 여러분은 이미 다음 마을로 넘어갈 노잣돈을 챙긴 셈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2030 친구들이 가져야 할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5060 부모님들, 아유, 우리 애는 관심도 없고 나는 해당도 안 되네 하며 채널 돌리려고 하셨나요? 잠시만요. 지금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사실 이 적금의 진짜 승부처는 자녀의 계좌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후 통장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다가 내 노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녀의 자산을 불려주고 싶다면 부모님이 반드시 맡아야 할 특수배역이 있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은 이 사다리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 놀라운 세대 결합 전략을 지금 바로 이어갑니다. 5060 세대,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이제 청년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며 화면을 끄려고 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의 지갑이 텅텅 비어 있을 때 그 화살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경제적 기초 체력이 없으면 결국 부모님의 등 뒤에 엎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노후 사다리마저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미래적금은 자녀를 위한 혜택인 동시에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세련되고 지능적인 방어 전략이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 자녀에게 목돈 좀 쥐어주고 싶어도 증여세 걱정에 선뜻 나서기 힘드시죠. 그렇다고 현금을 그냥 덥석 주자니 자녀의 경제관념이 흐려질까봐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머니잼이 강조하는 낚싯대 전략입니다. 자녀에게 다 구워진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고 수익률까지 챙겨주는 최신식 낚싯대인 청년 미래적금을 자녀의 손에 꽉 쥐어주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사회초년생이라 월 50만 원을 온전히 채우기 버거워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부모님이 살짝 밀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자녀가 3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성공의 맛을 보게 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경제 교육입니다. 3년 뒤 자녀가 자기 힘으로, 그리고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을 얻고 2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직접 인출해보게 된다면 그 아이의 눈빛부터 달라질 겁니다. 아, 나도 꾸준히 모으니까 정말 되는구나 라는 이 짜릿한 자신감은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무형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
자녀가 독립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부모님은 비로소 자녀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의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녀의 통장이 두둑해지는 것이 곧 부모님의 노후가 단단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돈 공부라는 건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흐름을 타는 겁니다. 2030은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5060은 노련한 지혜로 뒤에서 밀어줄 때 우리 가족의 자산 사다리는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됩니다. 정부가 차려놓은 이 16.9%라는 역대급 잔치상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남들에게 다 뺏기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자녀와 마주 앉아 이 황금 사다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회는 준비된 가족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머니잼이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하고 가족의 대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 머니잼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마중물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3년 뒤에 생길 2200만 원,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충분한 마중물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액수일까요? 혹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이 돈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뜨거운 생각들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트 날리며 여러분과 진하게 소통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되는 길, 다음 영상에서도 더 달콤하고 끈끈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잼이었습니다.